반갑습니다. 땅꿈TV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꼭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은 취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낚시도 다니고 자전거도 가끔 타고 했는데 그래도 인생의 취미를 꼽으라면 낚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 91년 낚시 잡지사 기자 생활도 2년 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낚시라고 시작한 때가 1982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낚시를 시작하다 보니 40대에 이미 원로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배님, 80년대에는 낚시터도 깨끗하고 낚시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어. 정말 고기가 많았겠네요. 넣기만 하면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물반 고기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낚시배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느긋하게 낚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었는데 조과도 지금이랑 비슷하고 낚시터도 지금 비슷하게 붐볐던 것 같은데 뭐지? 나만 못 잡았나?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누구나 생각해도 물고기가 먹고 살기 어려워 알을 적게 낳아 어자원이 줄고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낚시꾼이 저것을 그 당시에 당연히 그때가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낚시 인구가 엄청 늘어난 지금이나 그때나 왜 비슷한 조과일까? 시장 원리에 따라 낚시꾼이 늘면서 낚시배도 늘었기 때문에 붐비는 정도는 같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 조과는 낚시 장비의 발전과 기법의 개발이 모자란 조과를 채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90년대에는 장사가 다 잘 되었을까요? 제가 93년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잠깐 괜찮은 적이 있었지만 IMF가 아니었더라도 지금과 비슷했다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은 관통합니다. 낚시나 장사나. 인기 있는 섬에는 낚시꾼들이 사시사철 넘쳐납니다. 인기 있는 섬은 장사로 치면 인기 있는 상권입니다. 그 섬 중에서도 전통의 명포인트에는 같은 시기 같은 물때에 낚시를 가면 같은 어종이 곧잘 낚입니다. 유명 포인트는 낚시꾼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자리다툼도 치열합니다. 장사로 본다면 입지입니다. 유동이 많은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물때가 되면 그 물골로 지나지 않을 수 없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포인트에 나란히 서서 낚시를 하는데도 한 명은 연신 입질을 받는데 다른 이에게는 입질 한번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같은 자리에 낚시를 하지만 다른 미끼, 다른 수심청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끼의 차이, 공략청의 차이, 기법, 테크닉의 차이입니다. 장사로 본다면 아이템의 차이, 마케팅 등 장사 기법의 차이입니다. 낚시를 다니다 보면 마땅히 내릴 곳이 없다든지 초행길의 경우 선장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선장님 어느 포인트가 좋습니까? 이렇게 선장 추천 포인트에 내리기도 합니다. 포인트는 한정되어 있어 내릴 만한 포인트보다 낚시꾼들이 많을 경우 선장님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인지상정, 처음 온 손님보다는 돈 잘 쓰는 단골 손님이 당연히 우선순위입니다. 처음 온 손님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자기를 부르기를 기다립니다. 엮고 어느 자리에 와서 호명을 하고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밑 수심이 몇 메다이며 몇 메다 앞에 수중여가 있으니 그쪽으로 공략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떠납니다. 배에 달린 내비, 레이더를 보고 말해주는 정보입니다. 선장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선장은 안내해주는 사람이지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해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도 낚시가 좋아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다니면서 포인트 개발을 한 선장님도 있겠지만 그저 내려다주고 태워주고 하다가 가끔 내린 사람 쿨러보고 고기가 좀 들어있으면 좋은 자리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끔은 마루타가 되기도 합니다. 80년대 어느 날 전남 나로도에 낚시를 가서 여느 날처럼 선장님의 추천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와장창하는 입질을 받고 40cm가 넘는 순수한 씨알의 감성돔을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같은 씨알을 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만족스러운 낚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낚시 기분 좋게 하고 낚싯배에 올랐습니다. 선장이 좀 했습니까? 하고 말을 건네 그냥 2마리 했습니다 하니까 가이드를 하던 선두가 제 쿨러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고기를 들어 선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날 전반적으로 조항이 저조해 제가 장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기관 소리가 시끄러워 선장실로 들어갔는데 우연히 선장과 선두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저기도 감성돔이 낚이네. 씁쓸했지만 그날 그 손맛이 그리워 한 달쯤 뒤 다시 그 낚싯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는 선장의 VIP 손님 몫이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로 치자면 그 선장은 부동산 중개소이거나 창업 컨설턴트쯤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소장이나 컨설턴트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봤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어 곤란합니다.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포인트, 물때, 미끼입니다.
포인트는 낚시하는 장소, 물때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 생기는 조수 간만의 차이와 조수 강약의 주기를 말합니다. 때마다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끼입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사와 마찬가지로 목입니다. 포인트, 자리. 그 중요함 때문에 이른 새벽 잠도 못 자고 3시간, 4시간을 달려가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무인도 갯바위 나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장사와 마찬가지로 낚시에도 초보가 있고 중급자, 고수가 있습니다. 같은 포인트, 같은 미끼를 사용해도 조가의 차이가 몇 배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크닉의 차이입니다. 고기들을 자기 미끼가 있는 곳까지 잘 유인하기도 하고 조류에 미끼를 태워 고기 코앞에 잘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초심자가 고수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낚시나 주식 같은 것은 초심자의 행운이라 해서 가끔 초보가 고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낚시는 대부분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낚시도 주식도 잠깐 초심자가 이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초보는 초보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보는 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드민턴과 바둑의 경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고 합니다. 목금을 든 금도 유단자와 진금을 든 초보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유단자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비비탄 총을 든 사격 챔피언과 실탄을 장전한 일반인, 행복해지기 위해, 즐겁기 위해, 재미를 위해 하는 취미도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마 제대로 취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걸고 매일 해야 하는 장사에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보는 고수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초보는 알겠는데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사 오래 한 사람입니까? 장사 연차에 따라 고수, 중수, 하수로 나누어지고 장사 20년 차가 10년 차한테 어디 사업자 등록증에 잉크도 안 마른 사장이 하며 뭐라 해도 됩니까? 그럼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연차로 따지는 거 아니면 가게 규모에 따라 나누어집니까? 10평짜리 배달집 하는 사장님은 하수, 100평짜리 고깃집 하는 사장님은 고수 이렇게 합니까? 경력이 길면 고수, 짧으면 하수. 장사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 고수, 망했으면 하수. 개인 브랜드는 고수, 프랜차이즈 하면 하수.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은 사기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보통 낚시꾼들은 자기 눈에 물대기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낚시한 경력을 조력이라고 합니다. 낚시꾼을 조사라고 높여 말하기도 합니다. 60살쯤 되는 낚시꾼에게 조사님 실례입니다만 조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한 30년쯤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도 한 30년쯤 됩니다. 얼핏 봐도 40살이 될락말락해 보이는데 조력이 30년이라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력으로 치냐고 핀잔이라도 주면 30년 조사보다 더 큰 기록 고기를 5살에 이미 잡았다고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모태신앙, 아니 모태 조력을 덜먹일 판입니다. 이는 경력이 곧 실력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경력과 실력, 사람을 뽑을 때 지원자의 능력을 경력으로 판단합니다. 경력은 애초에 지원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주방 경력 5년 이상 지원 가능. 지원자의 능력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력을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력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많은 경험은 능력으로 연결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1998년 프랑크 슈미트가 존 헌트라는 사람이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요소와 실제 업무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력 연차와 관련 직무 성과의 상관성은 0.18에 그쳤다고 합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0.54인 작업 능력 테스트보다 훨씬 낮았으며 심지어 0.41인 성격 테스트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경력 연차가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 성격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경력이 중요합니다.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과 1년이라도 직접 일을 해본 사람과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험치가 쌓이면 연차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운전경력 5년 된 20대 카레이스가 있는 반면에 40년 운전경력이지만 지지난달에도 지하주차장 내려오다가 기둥에 쿵 해서 500만 원 견적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개인은 특정한 일의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특출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 업무에서의 경력은 경력이 아니라 써먹을 데 없는 단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숫자뿐인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리만 지켜도 경력이 되고 실력으로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고수는 꼭 여러 가지 경력이 많은 사람, 업력이 긴 사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에서 보면 커리어, 어떤 분야에서 겪어온 일이나 쌓아온 경험 해놓고 경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경력은 지나온 것이고 커리어는 쌓아온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경력, 커리어, 실력, 능력, 고수는 높은 능력을 가진 자점으로 정의할까요?
스트레스를 풀고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취미에서도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본업에 있어서 더 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일의 성과는 경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실력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경력이 아닌 무엇으로 높은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고수가 되어 성공하는 매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구독, 좋아요, 끝.